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11월도 한 달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0월 강세였던 미국장과 국내장이 11월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의 이슈였죠. 첫 번째는 미국 12월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그런 예상 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돈도 좀 많고 그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건데,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 그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됐겠죠. 그게 이제 12월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좀 싸늘하게 식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장에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이 국내 시장,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I 거품론. AI 거품론 때문에 너무 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 위주의 거의 다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또 AI에 관련된 파생된 그런 섹터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SMR, 어, 그다음에 전력기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AI 관련 그 상승세를 타고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거품이 낀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모두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가 어떻게 되는 기반 사업이 되는 부분이 GPU 정도로 볼 수 있는데, GPU 대장이 이제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국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지 않습니까? 1, 2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건데,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잘 가던 주식들도 좀 멈칫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하락이 또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코스피가 4,100포인트 이상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좀 3,800, 3,900포인트, 이제는 저항대가 4,000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방원하고 반도체주는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정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모아가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익권이실 거고, 그 다음에 고가에 잡으셨던 분들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준에서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빠져도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를 따라가고 조선, 방산, 원전을 따라가신 소형주를 사신 분들은 한 일주일 사이에 40% 50% 이상 하락하는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많이 없으셨을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저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두로, 또 대형주들 필두로 5,000포인트를 가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예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시장이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2주 정도 가면서 또 조정을 거치다가 또 계속적인 우상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워낙 그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은 급격하게 시장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가지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월에 미국 금리가 동결된다는 확실한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이제 거품론, 엔비디아가 잠재우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타격 여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또 비트코인 시장, 시장이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단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소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은 가던 돈만 갔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던 돈만 갔습니다. 코스피가 4,100포인트 이상을 찍었을 때도 조방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진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체 주식들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대부분의 소형주들하고 소외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게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율도 1,47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시장의 코스피 종목들도 계속 가는 놈들만 갈 것이다. 그럼 가는 놈들만 가는 놈은 어떤 종목들이냐?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흑자 기업 제가 추천을 드렸던 추천이 아니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지금 네이버 같은 종목들 계속적인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또 AI 섹터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종목들이 물려 있고요. 또한 두나무 인수 합병 부분으로 지금 26일 날 어, 좋은 호재거리가 하나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와 네이버의 그 주식 교환이라고 하나요? 뭐 3대1 기준으로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26일이 가장 그 발걸음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호재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한 그 네이버는 최근 중동에 그 AI 관련의 그 MOU 체결 뭐 이런 호재거리가 같이 되면서 그 금요일 같은 장에서는 코스피가 3%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는 그런 역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넘어서 다음 주 월요일과 26일 전에는 한번 큰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 대한 차트나 아니면 예상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에 앞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요. 이제 1470원을 돌파했는데, 환율의 해지 종목을 한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많이 하락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이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좀 폭이 심한 종목입니다. 이제 환율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시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환율이 높아질 때, 경제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오르는 종목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쉽게 얘기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를 고무 같은 거를 원달러가 쌀 때 수입을 해서 만들어 놨다가 비쌀 때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랐을 때 약간 회지 종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70원이 넘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1470원을 찍고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겠죠.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1400원 후반대에서 1500원대까지 한국의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치가 그 외국인들한테 작용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본다면 심리가 아니고 외국인들의 투자 과정을 본다면 넥센타이어랑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 기관이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기관이 좀 팔기 시작하다가 또 어제는 또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의 투자 경향을 좀 보신다면 11월 3일부터 11월 장이 시작이 됐는데 11월 3일, 4일을 제외하고 5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관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넥센타이어도 어제 시장이 받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 상승률이 보여주는 역행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출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넥센타이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한번 살펴보신다면 뭐 25년 추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적자 회사가 아닙니다.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요건 소폭 줄어든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분기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분기로는 25년 9월부터 12월 내년 3월까지 영업이익이 예상 수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1월 달에 추정되는 예상량이 환율과 좀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살펴본 거죠. 그래서 현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트는 현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행된다. 3개월, 6개월 뒤에 잠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게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겨를 조금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넥센타이어의 1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1차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매번 그어놓는 이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 이게 변곡 지점이라는 건데요. 변곡 지점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가장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꺾일 수 있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거나 이 변곡 지점, 즉 얘기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에 가장 강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곡 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셔야지 뭐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좀 잃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점에 보시면 이런 저점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 이 구간에 많이 던졌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또 이런 구간에서도 또 저항대가 됐다가
지지 라인이 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주가 차트를 좀 1 차트로 조금만 좀 넓게 살펴볼게요. 좀 넓게 살펴보신다면 주가가 이 파란색 선 끝과 끝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기는 2-3년 주기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5월 달쯤이죠. 저가를 찍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지는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 일부가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최근에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 환율 상승과 동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파란색 선 부분이 잡아 부딪혔죠. 최근에 8,000원을 한번 돌파를 하면서 저항대 한번 부딪히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어제는 2%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조금 차트의 크기를 살펴보신다면 어제 요렇게 꼬리를 달고 2% 상승하는 마감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제 요런 21선에 부딪히시면은 1차 매수 정도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라서 저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매수를 한 시점은 아니고요.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월요일날 요렇게 밀린다면 요런 지점에서 1차 매수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질 때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지 말고 이 종목은 좀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밑으로 탄력, 위로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매수 이후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이까지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한 종목 비중의 한 10%, 요 부분에 20%에서 30%, 여기에서 50%, 60% 정도 담으시면은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잘 조율될 것이고 끌고 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은 25년도 배당은 2.5%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쪽은 뭐 크게 고배당은 아니지만 배당 쪽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넥센타이어는 계속적인 해지 종목으로 봐주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괜찮게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추세가 지금 변동이 됐어요. 주 차트를 한번 또 살펴보신다면 추세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추세가 많이 바뀐 상황인데 추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 차트 기준으로 한 이 정도 이 정도 1차트 기준으로는 변곡점을 끊어놨는데 이 정도의 눌리는 지점에서 상승 추세는 있지만 눌리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상승을 노려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 고점을 못 뚫게 된다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뚫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는 가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곡 지점이라기보다는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지금 시점으로부터 저가 매수를 하신다면 15% 정도의 상승률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 중에 ETF 하나를 매수를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녹화를 한번 진행해서 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뭐 종목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솔 미국 원자력 SMR 이 종목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종목 설명은 다음 주에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넥센타이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락가락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이 금리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하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할 거라는 단계적인 상승은 생각이 변함은 없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있었던 나스닥장 그 미국장에서는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상승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뭐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이런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1.2% 정도 상승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등락이 심한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뭐 강한 반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월요일 국내 시장에서도 그다지 재미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종목을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뭐 환율에 대한 이런 넥센타이어 해지 종목 조정이 나온다면 반드시 한번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도 눌리게 된다면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반드시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26일까지 26일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중에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 원자력 SMR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